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목소리네. 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화사 강독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세사 강독을 할 텐데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57페이지 펴 보세요. 예. 이 중세사 내용은 전에 이제 그 원판보다 좀 내용이 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료가 상당히 좀 많이 추가됐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료가 중원호동 호족들이라고 하는데, 이 호족이라는 것은 오랑캐들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게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후한 초기 때부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강무제가 이민족을 통솔하고 정착시키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정착시키는 이민족들이 수적으로 너무 늘어나면서 한족을 침투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적 불안정성을 이제 심화시켰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뒷부분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때. 그때 이제 삼국시대 때 위나라는 촉과의 정제에 대비해서 이민족 집단을 내주 이제 이주시켰는데 이 정책이 일시적으로 안정만 제공했을 뿐 그 후에도 계속 홍노나 전하, 강 같은 이 세력들이 중국 정권의 내란이나 반란식을 이용해서 계속 침입했고요.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한건정난 같은 이 밀란이 또 이민족 반란을 또 촉진시키고 결국엔 중국의 내육까지 약탈당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한 말기 때부터 그 당시 삼국시대까지 이렇게 이민족들이 이주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의 이제 주 내용이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주장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강통전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나라와 한나라는 만리장성 남쪽에서 농경민을 중심으로 수입된 통일 제국이었다. 그런데 그 북방이나 병방에 살면서 목축을 주도했던 이민족들이 자주 제국의 안정을 위협했고, 따라서 후한 초부터 국력이 각성할 때까지 그들은 중원을 옮겨 한족과 함께 살도록 하게 됐는데, 왕조만의 혼란 속에 세력이 커진 이민족들이 도리어 제국 내부에 큰 위험이 되었다. 자, 이거는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진나 강통이 쓴 사육론은 자, 이 강통이 관련된 사육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종족이 아닌 그들을 멀리 쫓아내려 주장했으나 이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 결과 진은 316년 남홍로의 이제 선우들의 후손들에게 멸망당했고 서진 남쪽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영가의 난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이거는 이른바 호족이 중국 고대사 중심지였던 중원주로 들어와서 성장한 과정을 잘 보여줌으로써 그 형상은 이제 분열의 시대를 가는 전주국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강통의 사육론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죠. 2년 전에 기출 문제요. 예, 이렇게 이제 관련된 원사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료냐면요. 도교 교단의 성립과 관련된 사료죠. 그래서 이제 요 제시된 그 사료는 후한 말기 때 중국 사회의 어떤 종교 비밀 결사와 민중 종교의 학살, 특히 이제 장각의 태평도, 그다음에 장영 오도미도교를 중심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반란 활동 등을 이제 그 뭐냐면 기록한 사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자, 그 주요 내용들 이제 보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장각의 태평도하고 장애의 오두미도가 그 당시 민중의 고통과 불안을 바탕으로 주술적 종교행위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반란의 조직 기반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태평도는 신비한 물이라든지 지팡이, 참회 의례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삶을 교화시킨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두미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오도미도에서 이제 오도미도는 그 당시 이제 좁쌀 5마리를 헌납하게 되면 이때 이제 신도 조직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도미도라고 이제 하게 됐다는 그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어떤 특정한 지역, 한중 지역을 이제 장악해서 그곳에 종교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조주와 대립한다.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만들어서, 그 의사라는 건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죠. 그 안에 먹을 걸 두고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태평도 오두미도가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후한이 이제 점점 몰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제 역할들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지 못했던 역할들, 뭐 약자를 구해주거나 사회 빈민들을 이제 해주는 그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그 당시 이제 이런 태평도 오두미도가 행위였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두미도의 의사 같은 이런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오두미도하고 태평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정통 왕조 말기에는 늘 민중대 봉기가 빈번했는데 토한만의 경우 일어난 움직임에 종교적 세치가 더욱 두드러졌다. 자, 한건적 봉기의 구심점이었던 태평도와 장릉의 일종은 오두미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자, 이들은 노자를 교조하는 중국 특유의 종교인 도교교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특히 3대에 거쳐서 30년간 이 한중 지역에 사실상 종교 왕국이었던 오두미도 집단이 경우 사회적 혼란 속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원조했던 사실이 중된다. 자, 요게 이제 보면 여기 의사라는 제도가 있죠. 예, 장로가 한정에 있을 때 그 백성을 믿고 배워서 그 술수가 더 규모졌고 의사를 만들고 그 안에 먹을 것을 두어 나그네를 쉴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오두미도는 나중에 무슨 교로 바뀌냐면 천사도로 바뀌어. 예, 그래서 이 천사도가 그 이제 남천사도와 북천서사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 북천사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도교죠. 이 구겸진이. 예. 그래서 도교는 이런 천사도, 그러니까 오두미도를 바탕으로 했던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교파가 천사도로 불리며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가닥은 이런 의사 같은 사회구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삼국 말기 때 이제 궁할고와 유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료 내용은 이제 진수의 삼국지 선주전에 이게 속된 내용인데, 유비의 어떤 생애 초기와 관련된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유비는 전한 항족계열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아들 뭐 정왕 유승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는 몰락한 황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 때 이제 빈곤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내용 보면 그러니까 독서보다는 사냥과 의복,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즐기면서 육아적 이상형보다는 호방하고 현실적 성향을 이제 보였다. 이렇게 이제 있고 거기에 보면 자질구레한 내용도 있어요. 팔이 무릎까지 닿고 귀가 크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영웅적인 모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장사로 이제 부를 축적한 장세평과 소상의 지원을 받았고, 초기 이제 세력이 형성됐다.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관적인 나는, 진압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벗어서 이제 뭐 관료 생활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비의 초창기 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어 기록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사료 분석을 좀 해보면 여기에서 이 사람을 이제 전한 항족 후손의 계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비 정권의 어떤 정통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이 한해 혈통을 이어왔다. 그 다음에 또 어린 시절에 집신을 팔면서 자란 이달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는 거는 또 민중과의 어떤 연결성, 그 다음에 인간적 매력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장대한 외모와 인품, 그 다음에 또 말장수의 후원자 같은 것들 등장했다는 거는 그 뭐냐면 영서사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비라는 인물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단순한 군번이 아니라 후한 말기 때 등장한 단순한 군번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간적 매력을 지닌 정통왕 시대 후예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진수의 삼국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진수의 삼국지는, 어, 이게 언제 쓰여졌죠? 이게 서진 때 세워졌죠. 서진 때. 그래서 위를 계승한 서진이기 때문에 위 정통론에 입각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선주전에 보면 나는 아까쯤에 해석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유비를 좀 뭐냐면 우쭈쭈 해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뭐냐면 좀 이제 진수도 물론 위를 정통했지만 유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후에 이 진수의 삼국지의 이런 내용들 약간 호감적인 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삼국지 연의의 어떤 서사 구조 형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진수의 삼국지는 어디를 정통한다? 위를 정통하고 있는 거야. 위주. 그리고 이제 이 선주라는 것은 뭐냐면 유비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아들이 즉위하고 나라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을 까먹는데 유 뭔데? 하여튼 그거와 대비된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유비의 초창기 때 모습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비는 이른바 한건적 봉기 이후에 각지에 일어난 군웅들 가운데 하나였고, 원래는 현재 허베이성 중부 지역의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던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 자립하여 총력을 세우기에 이뤘다. 자, 유비의 이러한 성장 과정은 우리에게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에 익숙하였는데, 소설 속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 사실과 다른 건 아시죠? 요거는 이제 촉학 정통론에 입각해서 유비를 좀 약간 띄워주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간우와 장비와의 도용거리도 대표적인 허구였다. 그러나 이 선화처럼 개인적 유대의 기본을 정치 세력한 집단이 후한 말에 이후 분열 형상에 추동한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연결된 사람들이 뭐냐면 집단을 이루고 후한 말에 크게 그 분열 양상을 더 가속화시켰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분열과 조조의 하락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국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제 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출처를 보면 삼국지 건 무제기인데 무제기는 이제 조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여기서 주 내용은 뭐냐면 조조가 현명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현명한 인재 확보가 천하의 안정의 핵심이라 청룡해서 직접 자기가 초에 가서 인물들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용 보면 간중이나 강태공, 징평 같은 고사 예전의 인물들 언급하면서 출신이나 과거의 오점보다 능력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의 가오나 세간의 평판을 얽매이지 말고 유능한 자를 가감히 청구하는 능력주의 인재 정책을 피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유교적 명분보다는 현실적 정치 운영을 강조하면서 했다. 그래서 실제 조조는 이제 법가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관료제를 지향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선반해라. 그래서 조조의 능력 중시의 정치를 보여주는 사유고요.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청류보다는 탕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한간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물 뽑을 때도 이런 명분보다는 도덕적으로 좀그 흥결이 있어도 뭐 여기서 나오는 형수와 뭐 사통하거나 뇌물 받아먹더라도 이런 이제 뭐냐면 실용적인 인재관을 이제 좀 선발하려겠다. 도덕적인 흥결이 있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한 말기 때 혼란 때 조주의 어떤 그 정치적 실용주의와 인재 등용 철학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내용 볼게요. 자, 184년 한건제 봉기 이후에 후한의 궁웅진이 할과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조정이 이때 헌제를 앞세워 정부의 주도권을 잡고 원소를 격파한 뒤 천하의 통일을 이뤘다. 하지만 이 적벽대전 되게 유명하죠. 네, 적벽에서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을 패하여 후한은 사실상 세 나라로 나누어지게 나누어지고 말았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인재의 흡수가 여러 경쟁 세력들 간의 주요 관심사거리였는데 후한말 건한 15년에 나온 이 조조의 명령에서 오로지 재능만 중시할 뿐 윤리성을 개의치 않다고 청명하고 있다. 그 결과 모여든 유능한 인재들은 이후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요. 그러나 이제 실용성에 치중한 정책은 흔히 유교적인 도덕을 중시한 이들에게 좋은 비판의 빌미를 제공해줬고 특히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이 조조의 악평과 무관치 않다. 그래서 이 삼국지 용인은 연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촉한 정통론에 입각해서 유비를 상당히 이제 뭐냐면 떠받치고 있고 상대히 조조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나가기 일단 조조가 상당히 미흡게 보인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어떤 것들, 도덕성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삼국지 연의의 그 조조에 대한 악평하고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서진의 이제 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사조는 뭐냐면 서진의 무제 사마연이 오나라 평정을 280년 이후에 실시한 토지 및 조세 제도, 특히 호조식 같은 거 있죠? 호조식과 점전제, 가전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전 가정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오나라 정복의 상국토리는 서진은 좀 중앙집권 강화와 지방 통제, 그 다음에 세수 확보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뭐냐면 그 정책을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정책들이 이제 첫 부분이 이제 뭐냐면 호조식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호조식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요 주 내용은 뭐냐면 조세 단위를 호로 삼는 거야. 호. 그리고 이제 이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차등으로 이제 뭐냐면 조세를 걷는 제도죠. 참고로 한나라 때 조세제는 인이죠. 인. 인에서 호로 바뀌었다. 호조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락에서 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정전제하고 가전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남자 1인당 70무, 여자 1인당 30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배분을 하고 그걸 통해 생산 기반 확보 및 농민의 정착을 이제 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나눠준 토지를 가전제를 통해서 강제 경작을 하죠. 그래서 정당 1인당 50무, 그러니까 70무 중에 50무는 의무 경작지를 만들고 그 여자 1인당 30무 중에 20무는 저기 의무 경작지를 이제 만드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내용을 저기 토지제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은서 및 정객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품에 따라서 점점 명적과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지급한 그 면적들과 그 다음에 가족 쪽에 주는 은서 혜택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관료한테 지급한 토지는 기존의 관료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을 그냥 인정해줬다, 추인해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나라를 이은 서진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였고 서진 초에 만들었던 태시율령은 통일제국과 걸맞게 다시 정비됐다. 자, 여기 이제 태시율령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태시의 율령은 그 서진 때 만든 최초의 율령이야. 네, 물론 예전에도 율과 영이라는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게 이제 율은 형법, 영은 행정법 그런 것의 의미가 이제 딱 굳어진 거는 태시율령 때부터요. 태시율령. 그래서 이 태시율령은 이제 제국에 걸맞게 다시 정비했다. 서진초에 만들었다. 자, 이때 이제 조세제도 역시 변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와 같이 점전제와 가전제 같은 토지제도가 등장했던 사실이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논란이 있으나 자, 그 간에서 논란이 있으나 정적이 토지 점유의 상한 얘기 겼고 가져는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도록 반드시 경작한 토지 명적의 바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정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토지를 분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급. 토지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토지의 상한액을
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관료들 대상으로 할 때 자신들이 관료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을 상한을 정해 갖고 추인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분급한 내용 중에 그중에 강제적으로 걷는 걸 가전이라고 하죠. 요 자세한 내용은 동계가 있는데 여기는 일부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관료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전전을 허용했으며 그 친속들의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들은 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정객이라고 하죠. 정객. 전개. 자, 그래서 이 전객의 숫자도 뭐냐면 간품에 따라 이제 달랐다. 정객은 이제 의식객, 문객, 정객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인데 노예는 아닌 것 같아요. 노예는 아니고 예속 농민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볼 때 이제 예속 농민은 토지 제도와 연결해서 이제 구속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제도는 이후 만들어진 조용제와 군전제 선구로 이제 주목된다. 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진 시기 때 이제 호조제, 그 다음에 정전제, 가족 그 가전제, 그 다음에 이제 전전을 나눠줄 때 그때 이제 예속된 이제 정객제도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객제도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관료들이 땅을 갖고 있어도 전전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뭐 농사 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신 지어줄 그 뭐냐 경작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정객, 의식객 뭐 이런 사람들 뭐냐면 했고 그걸 이제 토지에 따라서 간품에 따라서 이제 수와 토 그러니까 그 간품에 따라서 요걸 이제 정해줬다. 얼마나 너희들이 이제 높은 간직은 많은 그 정계를 갖고 있고 낮은 간직은 이제 작은 이제 정계 적은 수의 정계를 갖는 식으로 하고 토지의 비례에 따라서 이제 정계를 나눠줬다. 간품에 따라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이제 어떤 사료냐면, 전란 속에서 자입집단, 이렇게 있는데, 요 사료는 이제 진서에 있는 유곤존에 수록된 유곤과 관련된 활동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진 말기 때 파랑에 난 이라는 내란기 속에서 지역 공동체 자치와 질서 유지를 이제 하기 위한 그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례에 보면 이 혼란계 군벌의 어떤 약탈, 그에 대한 민중의 자의적 대응, 자치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 운영 모습들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서진 말기. 그러니까 파랑에 난 그 뭐냐면 이렇게 전후대 갖고 이제 있었고요. 그때 뭐 재앙 사마경이 군대를 이끌고 각지 약탈하면서 전국적으로 내란이 이제 상태였고 중앙 통제가 붕괴됐다 보니까 민간에선 자치적인 치안 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나온 사회 주인공은 헌원성 종부 인근 산간 지역에 가서 우산이라는 그 외진 곳에 자치 이제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사회적 혼란을 대비하고 자기 예속민들 데리고 이제 뭐냐면 자치 활동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주인공 유곤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곤은 사마경의 어떤 군벌 난동의 피해를 피해서 우산으로 도망을 갔고 그는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제 도덕 충격을 통해서 뭐 약탈, 침범 금지, 공동체 내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성적과 울타리를 수축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 오. 그래서 위진남북조 때 이제 호족들이 만들어진 이게 이런 그 촌락 구조를 오, 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후한에서 위진남북조 때 그런 이제 방어시설, 호족들이 만든 방어시설 같은 오를 수축하고요. 경지 측량과 재물 분배, 역할 분담을 공평히 수행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자치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경험이 있는 어르신과 유능한 사람을 리더로 선출하고 그리고 도둑이 취임해도 유고는 정비된 방어 태세와 절제된 무력 사용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퇴치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는 위계와 예의, 상호 신뢰, 자율적인 통치 질서를 통해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구현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밑에 보면 4세기 초 파랑이 나눈 이후 천하가 다시 혼란스러워지자 많은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천의 요새지에 운거하면서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했다.
자, 유고는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만든 작은 성체를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인데, 이걸 오나 벽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은 그 이전에 존재했고, 이거는 후한 말기 때부터 해서 위진 남북쪽 때까지 그 당시 그 지역의 호족들이 자체적으로 방어망을 만들기 위해서 방어시설을 만드는 시설이 오, 벽, 촌 이런 그 방어 집단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한 말의 동남기 이후에 군사적 자유에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자, 근데 특히 주목할 것은 유골처럼 이런 생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지도자였다. 자, 이러한 인물들이 바로 다음 시대에 이끌어간 사족 혹은 귀족들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벌 귀족의 어떤 모태가 되었던 집단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호족들이 오나 벽을 통해서 자위 집단을 만들고 이들이 또 뒤에 나오는 이제 국분 중졸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이런 게 항망이죠. 여론이 좋잖아요. 그 호족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항로를 타서 위에 올라가서 문벌 귀족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는 돈하고 관련된 거야, 돈. 음. 자, 여기는 이제 후한말기 때 이제 그런 어떤 재력, 돈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네, 후한말기가 아니라 그 진서에 있으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죠. 그러니까 서진부터 위진 남북조 시기 때 관련된 돈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진서 노포전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서진에서 위진 남북조 시기 때 화폐에 대한 철학적, 현실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문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화폐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권력과 인간관계의 핵심 도구라고 이제 간주하고 있다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료 같은 경우는 고대 중국의 경제관, 화폐관, 어떤 현실주의 세계관을 이게 통합적으로 보여준 자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가 있었던 시기는 서진 말기 남북조 시기 때요. 4세기상 5세기 때도 이제 추진된 그 시기고요. 중앙 정치가 붕괴되면서 귀족과 호족들의 어떤 사적 지배 강화, 경제적 기반이 주요 상승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병력 동원이라든지 버스, 사회적 거리 모두 화폐나 재물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화폐 제도를 좀 보면 서진에서 동진 시기 때 동전이 계속 사용되긴 했는데 지방마다 이 주조화폐가 좀 상이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해서 실제 유통은 곡물이나 포, 귀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화폐라는 것이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죠. 천원지방 원전이죠. 원전. 그래서 둥근 거와 네모를 상징하고 천원지방을 상징했던 걸 설명하고 이거는 그 당시에 하늘 우주론을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지구가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걸 얘기하고 있고요. 돈은 이제 자연처럼 순환하고 축적되며 사라지지 않는 도처럼 여긴다. 그래서 돈의 본질은 철학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돈을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친근한 이름으로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공방. 예. 그래서 이 공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침대 이래 중국의 동전이 이 둥근 네모난 이렇게 원 모양의 네모난 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생긴 호칭이다. 이걸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반량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 이제 이게 후대 동전은 이렇게 생긴 거죠. 화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겼고 자 그래서 돈은 인간의 이제 신분, 사회적 지위, 감정 관계를 결정적인 싱어로 작동됐으며 돈이 많은 군주, 적은 노복이라는 어떤 경제 중심의 어떤 계층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덕이 없어도 부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생사를 바꿀 수 있는 권능까지도 이 돈은 이제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사징집, 벼슬 진출, 은둔자 발탁, 분쟁 해결 모두 다 돈 없이는 불가능하고 설명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게 경제 중심의 어떤 사회로 어, 도래됐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사료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돈의 절대성을 강조고 이 돈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했던 현실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교적 이상과 또 대립할 수 있죠. 덕 없이도 모든 부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정통 유교 인열 붕괴를 이제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재물 중심의 사회 타락을 풍자하거나 고발의 항의도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서린 때 노포가 해제 원강 연간 이후에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썼다는 전신론의 일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재력이 중요하였겠지만 동란이 계속됐던 이 시기에 불안한 현실 속에 재물의 효용과 이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사실 종종의 결집과 자율적인 생활 공동체 유지에서 상당 물질적 기반이 필요했으며 남북조 시대의 사족이나 귀족들의 존귀한 지위와 사회적 명성 역시 이 그대 지적처럼 돈의 힘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비판이 가능케 했던 당시 두 가지 역사적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약적인 화폐 경제의 발전, 그리고 재물만으로 기천을 나눌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비약적인 화폐 경제를 발전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재물만으로 기천을 나눌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돈 중심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뭐냐면 비판적 시각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글 자체가 이제 썼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재물 중에 사회적 타락을 이제 풍자하고 고발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냐면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귀한 존재 뭐냐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그런 비판적 함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게 있냐면 구품중전제죠. 구품중제. 자, 이 군품중전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군품중전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요 사료를 이제 먼저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이 사료는 이제 후한 말기 때 혼란기 이후에 이제 그 사료죠. 그래서 위나라 무제 조조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기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비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뭐냐면 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재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실시된 것이 국fun중전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조조가 가문이 아닌 이제 인물 재능을 기준으로 한 관리 선발 제도를 이제 창안했는데 이게 이제 국분중전제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기원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조가 뭐냐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후에 조비 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실제 운영에서 중정관이 호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제 뽑히는 사람도 결국에는 호적 출신이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능력 중심이 아니라 기존의 가문들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철저히 인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앙 관료로서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유의의 말에서 나오는데 낮은 품에는 좋은 가문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높은 품에는 집안은 나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에서 이제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는 서민이나 하층 출신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등용되지 못하는 구조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후한을 대신할 위나라 세워질 쯤에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국fun중전제죠. 그래서 중전에게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누게 한 뒤 이를 기준으로 관료를 등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이 제도는 원래는 능력 위주의 관료를 이제 선발하기 구하는 방법이었으나 실제 이제 운영과 달리 실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은 가뭄이 중시되던 당시 사회에서 오히려 그 반대 형상을 낳게 되었다. 자, 그래서 중정으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은 고귀한 사족은 미천한 서족보다도 더 높은 간직에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사회적 지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양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국풍중전제가 위진 이후에 사족 중심의 기족사회 형성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본래 의도와 벗어나게 국풍중전제 변질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료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호족의 성장과 이제 서진의 멸망 관련된 사료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진서에 있는 호해제기와 호민제기에 있는 그러니까 그 호해제하고 호민제시기 때
수록된 내용들 이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진 말기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진의 수도 낙양이 함락되고 황제가 포로가 잡히는 과정. 그러니까 영가의 난에 이런 그 여파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조는 이제 5세 세력의 침입, 서진의 멸망, 그리고 또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형상과 수도 함락의 창상을 보여주는 이제 자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서진 시제 영가 5년, 그리고 민제 건흥 4년까지, 그러니까 311년부터 316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5가 이제 침입해갖고 이제 그 당시 영가의 난이 반발되고 영가의 난이 발발하고 수도가 함락하고 황제가 포로 잡히고 그 다음에 316년에는 장안이 함락돼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서진을 멸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낙양 함락하고 또 있다가 이제 장안까지 함락됐죠. 거기 마지막 수도였던.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일단은 이제 뭐 형제가 포로가 돼갖고 이제 유총에 의해서 회계공원을 강등되는 그 내용이 있고, 네, 궁중 종묘가 불태우고 항우와 여자들이 능욕을 당하고 한 시민 3만 명이 도륙되는 장안 관련된 내용이죠. 함락된 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유가 장안을 포위해서 심각한 기근 발생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급식한 물가 폭등과 아사, 서로 잡아먹는 그런 과정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황제가 나라와 함께 죽겠다 말한 후 결국 포로 잡히고 서진이 완전히 멸망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서진말 항시의 내분 속에서 실제로 가장 크게 성장한 남홍래 선호 후손인 유연이었다. 자, 그는 이 유연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그 뛰어난 무공으로 북선호의 칭호를 받고 304년에 한왕으로 자칭하면서 독립했다. 그의 조카 유유 등 후계자들은 낙양을 공격해서 서진의 그 뭐냐면 해제를 잡고요. 또 장안까지 도망간 민제를 잡았죠. 이 낙양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뭐 후해제기가 이제 낙양 관련된 거고 호민제가 마지막 장안까지 도망간 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북 지역에서 U-16군이 난입한 분열시대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중국 고대사의 주된 목적이 부대가 된 호족의소에 들어간 계기였다. 자, 이걸 이제 뭐냐면 영가의 난이야, 영가의 난.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서진의 항실은 건강을 달아난 뒤 동진으로 이어졌으며 한족들은 그때까지 오랑캐 멸시되었던 이들에게 굴복한 이 사건, 그러니까 영가의 난을 치욕성 기우고 간직한다.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보면 예, 전진의 남진과 남진의 좌절과 남북 대치 상황의 고착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진서에 있는 그 관련된 내용인데 진서에 그 북연화라는 그 책이 있어요. 북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북연에 이제 있는데 이 북연이라는 사람은 전진의 항제죠. 전진의 항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서라는 것은 전진을 얘기해요. 전진을 서진이 아니라 자, 하여튼 그 전진의 잠문에 말했어. 예. 여기 진서라는 것은 그 서진을 얘기해요. 서진사 역할 그 하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 진서는 서진과 동진을 얘기하죠. 서진과 동진. 예. 그때 동진 시기 때 이제 전진이 공격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전진항제 부견은 비수대전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 비수대전 결과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부견이 이제 뭐냐면 폭삭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자, 그 당시에 이제 전진은 전국을 거의 이제 통일하고 북방 지역을 다 통일하고 그 당시에 이제 남진 같은 게 동진에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진보다 국력이 열세였어요. 그래서 북영 같은 경우에는 대동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정한 천하의 어떤 황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진 정부를 단행을 했죠. 예. 자, 그때 이제 그 북연의 어떤 천하관을 좀 볼표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오랑캐였지만 그 당시에 한족의 황제처럼
천하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진 멸망을 이제 뭐냐면 동진을 멸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반드시 시할 대업으로 이 동진의 멸망을 이제 국정 과제 삼았고, 그래서 이제 보병 60만, 기병 27만은 이제 총 87만의 대군을 이제 동원했다고 해요. 물론 이게 좀 약간 가정된 가능성이 있죠. 그 많은 병력을 그 당시 인구에 비해서 그만큼 동원할 수 없었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천리를 거쳐서 이제 행렬로 압도적인 이제 전력을 가시했는데, 자, 이때 동진 장수가 부용에게 전략적 후퇴를 유도하는 외교 기만책을 사용했고요. 부용이 군을 이제 불리자 동진군이 곧바로 즉시 강을 기습해갖고 전진군을 패주했죠. 근데 이 전진군 자체가 잡다한 이제 뭐냐면 군대로 구성됐어. 이민족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제 선두 부대가 무너지니까 너도 나도 만약 도망을 가기 시작해. 그래서 북연도 이제 하살을 받고 마대유지에 간신히 도망갔고, 수많은 전진군도 병사들이 이제 기대서 쓰러지고 결국에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게 역사적 의의가 뭐냐? 자, 이 사건을 계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이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그러니까 북조와 남조가 완전히 이제 경계선을 짓게 됐다. 물론 북조와 남조는 뒤에 등장하지만, 그래서 이제 북조의 56국가, 이 오랑캐 국가들과 남조의 한족 국가들이 어떤 오랫동안 대치되는 어떤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해이수의 경계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북을 대치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수대전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비수대전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족이 세운 전진은 376년 서진의 멸망 뒤 60년간 하북 지역에서 난립해온 호족 왕조들의 대부분 굴복시켰다. 자, 이러한 이제 성취에 공허한 부견은 전진의 이제 서손제는 천하통이라는 중국 고대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급히 동원한 전진의 군대는 이른바 비수대전에서 동진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고, 그 결과 강남 지역에서 동진의 지배권이 안전된 반면 하북은 439년까지 북에 통일 때까지 재차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연점 해수의 경계란 북주와 남주의 분열상은 인원에서 고착되었다. 그래서 비수대전은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고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제가 아까 잠깐 싸움 도중에 좀 설명을 이제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비수대전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수정해서 얘기할게요. 그때 동진양수가 이제 부용의 전략적 후퇴를 유도하는 외교 기만책을 사용했고요. 부용군이 이제 우리니까 동진군의 즉시 강을 건너서 기습 공격해서 전진군을 폐주시켰거든요. 예, 요 내용.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하다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다시 좀 아마 똑바로 설명했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때 해수라는 지역 있죠. 해수이. 그러니까 양쯔강 북쪽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정된 지역이 해수인데, 보통 우리가 강남과 강북을 나눌 때 양쯔강만 생각하는데 양쯔강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해수위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해수위는. 그래갖고 이제 뭐 556군 남북조 시대 때도 그렇고, 뒤에 이제 뭐냐면 금남하고 남송 때 그 경계선도 해수위죠. 여기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이제 살아보면 북위 왕조의 호족적 특성 보시면 돼요. 북위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비족이 세웠죠. 선비족이 탁발부가 세웠잖아요. 예. 자, 요건 이제 어떤 사료냐 하면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인증번호 90번이에요. 자, 이 사료는 북위의 태무제가 그 천신, 지신의 숭배 및 선조 제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선비족의 어떤 중원 통치의 정당성을 종교적, 의대적으로 청명한
그 사료예요. 그래서 이제 선조와 하늘에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그러니까 제사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선비족의 기원지에 대한 기억, 종안의 정통 왕조로서 자기의 정당함, 도교육 표현 방식이나 정통 유목 제천 의례의 결합 이런 것들을 보이는 이제 사료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시기적으로 북이 태무제 제기준 태평진군 4년 때 이제 했던 사료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정세는 이제 439년에 분량을 정복하고 북중국을 통일한 시기죠. 예. 그래서 중국 항족 지역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선비족의 어떤 천하 통치, 그러니까 북중국 통치의 정당성 확보가 이제 과제로 떠오르게 됐고, 이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뭐냐면 정당성을 알리고자 그 당시 제사를 통해서 이 항시의 어떤 신격화, 중앙 통치의 어떤 정통성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천신과 지신의 어떤 숭배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귀영제 탁발동 그러니까 태무제가 하늘과 땅의 신에게 동물의 이제 희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에 대한 기억이 나와. 예전에 자신의 조상에 대한 기억. 그래서 부귀의 황실이 유목 시절에 이제 발상지에서 도움을 받고 성장해서 중흥 지역까지 이제 진출해서 청명했다. 지출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조의 은혜와 하늘의 뜻으로 통일 정권 설립을 이제 강조했다. 예. 그 다음에 하늘의 명과 정통성 관련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북위의 흥기는 항주의 유업,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선조들의 유업과 청명했다는 것을 설명해서 제국 통치 하늘의 정당성을 이제 표현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태무제는 도교를 국교화시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교를 탄압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 상에서 나오는데 일단 도교의 모당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항과 이제 재앙 등 같은 걸 표현하는데 이 가항과 재앙은 도교적 어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교와 유목의례에 결합된 어떤 종교적 문법을 또 사용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자, 요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요게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선비족의 제천 행사, 그리고 중국적 도교의 어떤 행사가 결합된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정통성과, 그 다음에 하북 지역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그 도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모셨던 그 신들, 조상신들 통해서 북의 통치 이득의 핵심적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족들이 어지럽게 활동했던 화북 지역은 마침내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그래서 1980년 내이문고 자치구 동북 지역인 후르베이 얼맹,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자, 있던 가세동의 동구에서 발견된 이 선비석실 충문은 북위 국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이다. 자, 이를 통해서 선비족 탁발부의 초기 반응지가 분명히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이들의 하북 지역을 통일하고 중흥왕조 학관 자리 잡은 뒤에도 여전히 이제 앞에서 이제 하늘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 다 호력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국가의 제사에서 말을 제물로 사용하고 항제 항우를 가한가 가돈이라고 불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가한가 가돈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유목민의 성격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물론 이 충문 형식은 도교에 관한 언급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분명하나 북이가 한족의 농경민 문화를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북이가 한족의 농경민 문화는 동화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태무제의 정책 관련된 내용 있죠. 그것만 예전에 도교 중심 도교를 이제 국교화했다는 근데요.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뭐냐면 북의 군전제죠. 중요한 사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군전제하면 북위부터 해서 당나라 때까지 실시했던 토지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북의 군전제, 뭐 당의 군전제 이런 것들이 사지선다 문제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언젠간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위서
그러니까 북이서죠. 북이서 시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 북이 홍우제 제2기 때, 맞아. 그러니까 초창기 때요. 홍우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섭정을 받았다. 이게 무슨 누군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기 때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거기 보면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 15세 이상은 노전 40을 받고 부인은 20을 받고 그다음에 또 노비가 소도 이제 받는다. 그래서 노비가 소를 줬다는 건 기존의 이제 대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지목들이 쭉 나오는데 상전, 마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상전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를 심는 토지인데 여기에 매매를 허용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토지에 이제 상전을 그 설정해 놓고 자기가 아닌 이제 지급받은 돈인 노조는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보고 있죠. 마전 같은 게 삼배를 이제 생산하는 곳은 이제 있고 남자 신무, 여자 오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이나 장애인, 가부, 고아들에게 일정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새 이주민들의 택지를 3명당 1물 배정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남녀별 채소밭을 5분의 어 남녀별 채소밭을 5분의 1무 지급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알아둘 것은 이제 상전, 마전, 노전의 지목도 있죠.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료를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한희준이나 동계를 보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 사료들은 이제 막 그 원사료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료를 보고 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북의 호모제 태화 9년에 공포된 군전의 병력은 토지의 분류나 그 지급, 한수 대상 등을 치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 당대까지 유사한 형태에 이어진 이러한 토지 관리 방식을 보통 군전제로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노비나 이제 토지에게도 노비의 소에게도 지급하거든요. 자, 이거는 당나라에 없었던 거야. 북에만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토지 소유자들 갖고 있는 이제 토지를 추인해 줬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노비와 소에게도 노전을 지급했던 이 시기의 제도는 토지의 공평한 분배보다는 경쟁 능력에 따른 배분의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그 토지들 인정해줬다. 그때 경쟁 능력에 따라서. 자, 물론 가다한 토지를 가진 지주층 압박 효과도 있었지만 오랜 전란을 겪은 하복지의 농민을 정착시켜 생산을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자, 중국에서는 이처럼 경작지를 고르게 나누는 군전을 이상으로 여겨왔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이처럼 토지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안전된 농민층 확보하기에 수단일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균전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농민층 확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호족들의 토지들이 국가 밖에 통제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그들의 어떤 이제 경작권이나 경쟁력도 이제 그들의 이제 노동력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고 그들의 토지를 뭐냐 통제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또 그들의 기득권을 좀 인정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북의 하나 정책이죠. 예. 북의 하나 정책은 이제 예전에 그 북의 하나 정책 영향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하나 정책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북이 사회가 갈등을 겪어서 결국에는 뭐 육진의 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정책 관련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료는 이제 북의 하나 정책, 그러니까 북의 호우제 때 하나 정책 중에 언어와 복식과 관련된 개혁 관련된 사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유목민 쪽 선비족이 중국 그 중원에 정착하면서 중국식 유교적 어떤 한문화적 문명 질서를 이행하려는 시도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어를 표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을 버리고 한어를 사용하거나 복식을 중국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북이 호무제 제위기 때죠. 그리고 이제 수도를 형성해서 낙양으로 이제 천도한 직후, 그러니까 5세기 후반대죠. 493년. 그래서 낙양천도를 이후에 선비족의 유목적 정통을 한족의 전주 문화에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조종 내 30세 이하의 북방어 사용 금지, 중국 한어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3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선비족을 계속 썼기 때문에 쉽게 고치지 않죠, 이거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들,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선비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선비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간직 박탈 및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강제로 문화를 이제 동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하 이충이라는 사람이 항제가 말하는 것이 곧 표준어라고 주장을 하면서 홍호제가 국가의 정체성 저해 발언을 강조해서 사용 위협을 이제 압박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밑에 이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예. 이때 이충이 그 뭐냐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걸 뜯어 고치는 게 어떻게 이거 뭐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홍무제가 이거는 이제 문제 너 뭐냐면 나의 뜻을 어긴 거다 하면서 이런 건 이제 내 뜻을 안 따르면 사형으로 이제 뭐냐 하겠다. 사형 치겠다. 이렇게 이제 뭐 했던 거고. 자, 그다음에 복식개혁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좁은 옷깃과 소매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복식의 문제를 삼으면서 그다음에 호복들의 금지령에 어긴 이유를 공공에 지치한 점. 그래서 이제 그 아직까지도 이제 선비족의 복장이었던 좁은 옷깃과 속옷을 계속 왜 입고 있냐 하면서 이 당시 이제 그걸 그러니까 지적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화 정책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복 지역의 을 확실히 장악한 홍은제는 중원의 중심지인 낙양으로부터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했죠. 자, 이듬해 호북의 착용을 금지했으며 북방의 언어와 대비된 올바른 언어, 그 중원 지역의 한어를 관료되게 강제하였다. 자, 이런 정책들은 선비족 탁발유가 세운 북이를 중국의 정통적인 왕조 탈바꿈 시도했다. 이거는 또 황제권 강화와 연결돼 있어요. 선비족들은 유목민족들 어떤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안 들어. 자기 부족적 말을 듣지. 근데 한족 같은 경우에는 그 황제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 문화를 버리고 한족 문화를 채택한 것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연결돼 있죠. 자, 실제 이쯤에서 이제 원래 성신 호송마저도 한성과 한족과 동일하게 바꾸도록 하면서 항실서인 탁발도 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북방에 이주한 호족으로서는 자기 정체성 부정은 자 군사력 약화는 물론 거센 사회적 반발을 초래했고요. 6세기 북방의 군사 요충이 육진에서 발생한 반란은 그 단적인 예로서 이에 북이는 분열되고 호풍을 중시하는 세력이 다시 역사적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 호문제가 죽고 나서 하나된 그 선비족과 하나되지 않은 그 선비족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된 선비족들은 주로 이제 중앙의 이제 고위직들이고 하나되지 않은 선비족들은 중하류 계층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육진의 근색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육진의 난이 나고 이 난을 깨기 위해서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동이 서이 북제 북주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북주 말 다시 강화된 호족의 풍조. 그래서 홍은지의 하나 정책의 반동으로 이 북주 말기 때, 이 육지는 이후부터는 또 호족들의 풍조가 더 강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호족들의 풍조가 강해진 것을 이제 뭐냐면 서이나 북주, 여기 동이, 북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서해민, 그 밑에 이제 서해대 개성 북주 정권 시기 때 554년에 이제 강릉을 이제 뭐냐면 점령하고 이후 이제 남북조 통합 및 귀족 세력의 어떤 재편 과정을 다룬 그 사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전쟁 기록을 넘어서 어떤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남조의 양나라가 몰락하고 그리고 북조의 남진과 군사적 우위가 확립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통 북익의 귀족 체제가 제조되고 국가의 정체성과 귀족 성시 구조의 재편 이런 내용도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의 정치 사항들 아까 전에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해의 군대가 양나라 수도였던 강릉을 함락시켜서 양의 원제가 상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귀족과 백성 등 그 10만여 가구들이 노비로 전락해요. 그리고 200여 가구만 생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차를 옹립해서 양의 계례 정권화를 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양왕조가 분열되는데 계례 정권화된 양을 이제 버리고 소차를 버리고 그 당시 이제 왕승범이나 진필성이 그 낭진에 가서 소방진을 옹립하죠. 그래서 남조 정통의 계승을 시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필선이 또 진나를 세우죠. 그래서 그 당시 나중에 등장 진나는 분열돼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저쪽 이제 뭐냐 중류 지역은 이제 그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냐 서해가 만든 계례 정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동쪽 지역, 그러니까 난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패선이 세워진 진나가 있죠. 그래서 진나는 반쪽짜리였죠. 이미 서해나 북주가 완전히 요 장악을 쓰는 그 강남의 남쪽을 반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싸울 때 공로자들을 이제 그에게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해주냐면 예전의 성씨와 국명을 계승 귀속시켜서 새로운 귀족 계층을 이제 편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귀족 한시성을 받았던 사람을 다시 선비족 성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비족이라는 걸 정체성을 뭐냐면 강화시켜 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밑에.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거기 있는데 경신일 36개 나라 99개 성은 북위가 남쪽으로 내려온 뒤 모두 그곳을 하남산으로 칭했으며 북주의 항시는 간중에 도읍을 했고 마땅히 여기 경주 사람이라 고쳐 칭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뭐냐면 선비족들이죠. 선비족들이 이제 성을 그 뭐냐면 한족으로 이제 성을 곤쳤다가 다시 선비족 성으로 이제 바꿨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대상은 이제 뭐냐면 한족까지도 포함된다. 그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북위는 말기에 업과 장안에 도읍을 둔 동이와 서위도 분열되었고, 자, 이 두 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고한과 우무태는 의 아들들이 곧곧 북지와 북주로 세왕조를 넣었는데, 여기 이제 뭐, 여기 동이와 서위 관련된 왕조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위치 물어본 거. 자, 수나라가 바로 이 북주를 개선한 왕조였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이끈 인물은 대부분 호족이거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아 호모니의 하나 정책에 반발했던 이들이다. 서희가 남조의 양나라를 공격하여 후량이 나는 계대 정권을 세움으로써 통일의 이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후량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음, 수돈을 그 양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세운 계대 정권이죠. 예, 서희가 그래서 소차를 이제 옹립해서 세운 계대 정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어. 자, 그래서 그 후양이란 계대 정권을 세움으로써 통일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북위 초기에 있었던 36개 나라와 99개 성을 복원을 시도했는데 자, 이는 곧 호족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 36개 나라는 뭐냐면 그 나라라고 하지만 여기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위 초창기 때 여러 부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북위 선비족 부족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선비족 부족들과 예전에 이제 선비족 성씨를 다시 복원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선비족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한 조치였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 호송의 시행은 자신이 권했던 한족 군인들까지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북조 때 그 가낭을 모두 도읍이 있던 곳으로 통일하여 동질서를 강화시키는 전체 시책이 이어졌다. 요게 이제 가낭을 이제 뭐냐면 가낭이라는 건 원래 자기의 고향, 선조들 고향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예전에 하남 사람이라고 이제 칭했는데 요걸 경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북조 때 그 가낭을 모두 도읍이 있던 곳에서 경조, 그러니까 낙양이죠. 낙양으로 다 통일시켜갖고 가낭을 함으로써
동질성을 강화시켰다. 예전에 선조들의 땅들의 그 가낭을 정한 것을 각기 따로 있었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요걸 이제 하나도 그 경조라고 해갖고, 거기에 가낭을, 본관을 두면서 하나 동질성을 깨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다음 호적준 씨의 호환 융합 정책은 북주에 의한 남주의 통합을 기획했고, 이 통일 제국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어, 이게 이제 남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사인과 서인의 구분을 이제 보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 사인은 이제 좀 이제 높은 귀족들, 그러니까 지체가 좀 높은 귀족들이고, 서인은 좀 낮은 귀족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조시대 때 이제 귀족들 그 분포 내용들을 이제 딱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북내 귀족, 그다음에 이런 귀족들이 이제 쭉 있는데, 북내 귀족 중에 먼저 들어온 귀족, 조도 귀족들은 이제 사인이 되는 거고, 좀 나중에 들어간 그 만도 귀족도 있어요. 느끼도.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오성 귀족이라 갖고 원래 토박이 귀족도 있어요. 이들은 서인들이야. 그래서 그 국분 중전제를 실시할 때 상품들은 주로 사인들이고 하품들은 서인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서의 구분이 상당히 엄격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제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건 아니지만 사회 풍습상 사서의 구분을 이렇게 명확히 했다. 이런 내용들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어, 송무제가 즉위한 후에, 그 당시 가낭으로 가낭, 가낭, 다시 읽을게요. 송무제가 즉위한 뒤에 낙양 그 상동성 남부를 가낭, 그러니까 원래 본관으로 했던 명문치신 왕홍 형제가 높은 지위에 올라 조정을 주도했다. 그래서 왕홍의 동생 왕구는 그동안 조용히 지내며 그들과 내향하지 않았는데 왕홍 역시 평소에 그들을 존중했다. 왕구는 시중, 중성, 이부상서 같은 고관을 역임했다. 그래서 당시 중소상이었던 요직에 있던 서원이 황제 총애를 받았는데 황제가 왕구와 은경인에게 그와 가까이 지내려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왕구는 이제 어떤 출신이요? 사족 출신이죠. 그리고 북내 귀족 중에서도 조도 귀족이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인데 요게 나와는 서원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좀 귀족인 귀족인데, 좀 낮은 쪽의 이제 귀족이죠. 아마 신진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 토착 귀족이거나 아니면 북내 귀족이었지만 좀 나중에 들어온 만도 귀족 출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 총애를 받고 하니까 황제가 왕구와 은경이 이들과 곧 잘 알고 지내라 이렇게 했더니 왕구가 사와 서의 구분은 나라의 중요한 법도다. 심히 감히 황제의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다. 그래서 황제가 정중하게 사겠다. 그러니까 황제가 정중하게 사겠다는 이 말이 이제 그 당시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적인 어떤 황제 중심의 어떤 관료적 질서 외에도 이제 국분 중정제를 통한 어떤 사서의 구분 이런 사회적 신분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 사회적 신분 사서는 서로 상지 알고 지내거나 그다음에 결혼하는 걸 이제 서로 간에 꺼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국가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와 그다음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질서가 따로따로 놀고 있었다. 국가 중심의 권력 중심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 중심의 어떤 사서의 부분은 권위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열됐던 시기가 그 당시 남조의 귀족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보면 남조사에서는 가문에 따라서 사인과 서인의 엄격히 구분하였다. 그래서 사인의 집안의 이제 사람들은 대대로 많은 재산과 큰 권력을 가지고 높은 명망을 누리면서 사족 혹은 그러니까 사족 혹은 세족이나 세족으로 불렸던 이게 한자가 좀 달라요. 불렸던 문부를 형성했고 이들은 가문의 지위가 다르면 혼인은 물론 통혼은 물론 서로 아는 곳조차 상지 상자 같이 앉고 같이 아는 곳조차 거부한 거죠. 황제도 이러한 이제 사회적 신분 질서를 고칠 수 없었다. 당시 사회는 귀족제도는 곡작 특징기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의 명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 그 사료는 그 순화 때 정기의, 순화 때 인물이었던 이사겸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과 덕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록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북조 시대 때 또 수당 그 가독의 이상적인 선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수서에 있는 이사겸전에 있는 내용이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남북조 말 순화 초기 때, 그러니까 6세기 이제 중후반 때죠. 예. 그래서 북제가 멸망하고 수가 건국한 직후 사회적 혼란기를 이제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유교적 어떤 사대부 윤리를 또 강조하는 그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당 제국 통일 시국 시대 이상적인 사인상 그 선비상을 나타낸 상으로서 이사겸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적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착한 일을 많이 했냐면 일단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대가문 출신으로서 이제 재산이 되게 풍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겸손하고 베푸는 삶을 했다. 그래서 빈자를 돕고 장례를 치러주고 형제 간의 어떤 분쟁을 중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도 구휼해주고 기근 시에 이제 또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뭐냐면 죽을 거여줘서 민중도 구휼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봄에도 종자까지 제공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그 칭찬을 해줬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그 당시 사회상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상형은 조건을 가낭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거기 태어나지 않아도 그 예전 조상들이 살았던 본관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그 본관 있잖아요. 김해 김씨, 미양방씨 할 때 그 본관을 얘기하는 거야. 가나군화는 이시일족으로서 그 집안은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문벌 중에 하나다. 이상형은 간직은 놓지 않았으나 그의 학식과 문학적 소양은 상당히 깊었다. 특히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시혜를 많이 베풀어 명성이 높았는데, 자, 이와 유사한 인물들의 기록은 당시의 문헌에 적지 않게 보인다. 따라서 남북조 시대의 사족의 명망의 권위는 단순히 정치적 지위나 재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육 활동가, 그러니까 문화적 기반을 뒷받침해야지만 진정한 사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족이 되려면 거기에서 집안에서 높은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면 뭐냐면 일단 타고난 그 가문에서 타고나겠죠. 뛰어난 가문에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은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들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이제 뭐 오브리지 뭐 그런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잠깐만요. 아, 물이 막혀갖고. 네. 자, 그래서 사회적인 명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덕행이라든지 시혜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 진정한 사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남북조 시기의 이제 풍습과 지역적 차이인데 뭐 여기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좀 봐두긴 할게요.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요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료냐면요. 여기 이제 그 안진주에 있었던 안시가옥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에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안진주의 안시가옥을 좀 약간 몇 번씩 봐두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료 내용을 보면 남북조 시대의 어떤 문화적 지역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요. 북방하고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북방의 여성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북방의 여성들은 이제 뭐냐면 겸손하고 실용적이고 집안 살림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활동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래서 외향보다 실질 중시 여긴다. 이렇게 이제 한 반면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강남 여성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격식과 예절을 중시 여기지만 되게 폐쇄적이고 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거친을 너무 중요시한다. 비단 옷이나 고급 수레 같은 그리고 실제로 군픽에도 불구하고 외양만 치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이제 뭐 그 남녀가 갈등할 때 그 외국 남자들하고 외국 여자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자국의 남자하고 자국 여자를 좀 깎아다니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인식을 그 당시에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풍습을 비교하면서도 이게 북방은 실용적 전략적이고 여성들 대외 활동이 적극적이고 남방은 예법과 격식을 체이지만 외형만 중시이고 실제 경제력이 약하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동지의 건국 이후 3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하북과 강남 지방은 각각 북조와 남조 왕조의 지배 아래 독자적으로 발전해 갔다. 그래서 남북조 시기 말기 때 양나라에서 태어난 안지추는 서해의 포로가 되어 북쪽에 잡혀갔으므로 두 나라 지역 상황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자, 이런 체험에 입각해 그의 글은 남주와 북주의 상이한 풍습들을 잘 보여주는데 대체로 이제 북방 사람들이 남방 사람들에 비해 겸약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두 지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북방 여성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항주 대군 지역의 유풍, 그 선비족에서는 북의 영향을 추측한 것은 한족과 다른 호족 사이의 어떤 특성을 시사하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불경의 한역 사업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인물이 나오죠. 이 구마의습. 구마의습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 사료로서 시험에 한번 언급됐던 거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교는 후한 때 들어왔죠. 후한 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세 번에 걸쳐 후한 이후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 갖고 불경의 이제 번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번역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한어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하는데 뭐 고역경, 그다음 구역경, 그다음 신역경이죠. 그래서 위진남북 주실 때 이제 했던 걸 구역경이 나오죠. 예. 이걸 이제 구마다습이 이제 뭐냐 주도를 했고 신역경은 당나라 때 들어왔죠. 당나라 때 현장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구마다습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료죠. 요거는요. 자, 요 사료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